네, 한일 관계를 결정지을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약 2시간 뒤인 오전 10시 일본 가기에서 한국 백색 국가 제외 여부를 결정할 듯 보입니다. 일본 정부의 두 번째 수출 규제 조치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소식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이제 좀 몇 시간 뒤면 일본 가기에서 백색 국가 제외 관련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분위기상으로는 좀 제외가 유력해 보이죠.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변경하기가 좀 늦은 것 같고요. 며칠 전부터 계속 각오를 우리는 했었고 네. 일본에서는 방금 보도에서 보셨듯이 방일한 우리 국회의원들 만나지도 않고 만나봤자 뭐 소용없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또 이렇다 오늘부터가 아니라 21일이 또 후에 이제 공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3주간의 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결정한다.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한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언론들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색 국가 제외가 결정이 되면 세계 IT 업계 그리고 인터넷 경제 전반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렇게 강행하려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국을 때려서 얻는 이익이 전 세계로부터 비난받는 이익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분석하고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되면 단순히 한국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한국 경제, 한일 경제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특성인 서로 얽히고 설킨 이런 현상 때문에 미국에 있는 또는 유럽에 있는 반도체 내지 여러 가지 IT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건 당연히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을 때려서 얻는 이익이 있다. 그것이 전 세계로부터 받는 비난보다 훨씬 더 실질적으로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의 오늘 그 선택에 따라서 한일 갈등이 통상 문제를 거쳐 안보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 뭐 지소미아 재연장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소미아라는 것은 한일 간의 45년도 해방이 처음 맺은 군사협정이죠. 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래서 미국이 등장하는 거죠. 미국은 한미일 삼각 동맹을 통해서 북중러의 이 라인을 대적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이 꿈꾸고 있는 미국과 인도와 연계가 되는 태평양 전략 질서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차원인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일본이거든요. 사실상 한국은 미국과 일본,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안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축을 담당하는 한국이 일본과 문제가 생긴다. 이건 당연히 문제가 하나의 안보에 어떤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소미아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미국으로서는 바짝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로서는 그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네,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초반 반도체 3개 품목 정도에서 만약에 백색 국가 결정이 나면 이렇게 1,100여 개 품목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다고 보십니까? 1,141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1,100개라고 치면 이 상황에서 정부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원칙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자존심을 살려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적인 면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 부분,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 즉 국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일본의 저 폭주하는 아베의 저 폭주를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유일한 국가, 미국을 추동시킬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국가가 움직이겠죠. 그러나 원칙은 그렇게 두 가지로 움직여질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2차 수출 규제 조치가 현실화되면 우리 정부가 좀 취할 수 있는 카드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빠른 얘기가 예. 국가끼리 분쟁가 있을 때는 WTO에 제소를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었고요. 네. 좀 후쿠시마 농산물도 그렇게 해서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 시기가 2년 내지 3년 더 걸릴 수도 있고 더 단축될 수도 있고 시기는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하여튼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국가적인 분쟁에서는 항상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WTO 제소라는 것은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국제 여론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로서는 저렇게 폭주하는 아베의 궁극적인 노림수는 무엇이냐라고 그래서 미리부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베 정권이 대한민국이 예전 정권들에 비해서 자신들의 말을 잘 안 듣는 친일 정권이 아니니까 네. 계속 흔들기에 나섰고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일본이 초반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할 당시에만 해도 이것이 일본 경제에도 자충수가 될 것이다,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많았는데 만약에 백색 국가에서 제외가 된다면 이것도 역시 일본 경제에도 결국 타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도시바가 6월 15일 날 정전 사태에 있은 이후 아직 정상화가 되지 못했어요. 지금 10월 달에 되어야 정상적으로 가동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본 자체도 뭐 하나 내줘야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반도체 부분이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글로벌 경제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모든 부분이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어렵다? 일본도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한국 사람들 여행 안 가잖아요. 지금 휴가철인데. 그럼 그렇죠. 일본 지방 경제들은 엉망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사드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 안 오는 것처럼 그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아베 정권이 저렇게 폭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최후의 마지노선까지 사실 밀린 거예요. 이 선이 붕괴되는 것은 일본 경제도 같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얼마 전에 뭐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불매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라는 이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해방 이후 계속 관계를 해왔지만 이렇게 악화되는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까지 치달은 건 사실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서 시작 때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국 백색 국가 배제라고 나온다라고 해도 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서 약 3주 정도의 좀 기간이 남아 있다라고 또 앞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이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해도 앞으로 좀 3주 정도의 협상 시기는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전격적으로 등장해서 양쪽을 화해시킨다라는 액션을 취했고 그 실질적인 회의는 오늘 한미일 회의 같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방콕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즉각적으로 드러날 것 같은데 그 21일 사이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중대 변수가 바로 미국이고요. 미국이 세계 그냥 미국이 중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 패권 국가로서 전체 질서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미국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21일 사이에 어떠한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공포 단계에서 만약 연기나 보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대치라고 생각해요. 기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오히려 공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준비해온 아베 정권이 오히려 더 물러서는 이제 그 모양새를 갖추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물러섰으면 좋겠죠. 그러나 일본도 지금 뭐 각오를 하고 계획을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공포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ARF에서 오전에 가기 결정이 나온 후에 오후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기 결정 후에 이 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좀 기대치가 낮다라는 분석도 있고 네. 큰 성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나오는데요. 미국의 중재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양쪽에서 원한다면은 내가 관여를 하겠는데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것이다라면서 풀타임 잡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싸우는 거를 말리고 하는데 풀타임 잡으로 뛰어든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가기 통과해서 21일 후에 시행이 되는데 이 중간 관계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복심인 폼페이오 장관이 외교장관을 서로 모아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더 이상 2차 리스트 제외하지 말고 공포했더라도 이건 아주 취소하고 그리고 한국은 그 압류했던 거 현금화하겠다 판다라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우리 같이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방콕 가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힘을 받겠느냐. 한국과 일본은 지금 정말 죽을 듯이 싸우고 있는데 예? 중간에 폼페이오 장관이 들어가서 좀 사이좋게 지내지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부분은요. 미국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가 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더 설득해야 되고 그중에 하나가 지소미아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라고 해도 일본에서는 그렇게 뭐 큰 반응은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 이 요구하는 사항은 자신들이 정상국가, 여기서 얘기하는 정상국가라는 것은 군대를 갖춘 남을 공격할 수 있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이 소원이고 목표가 아베 정권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미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베가 정말로 사방에서 비난받으면서도 트럼프 쫓아가서 골프장 가가지고 뭐 귀염받았다 뭐 이런 내부의 비판이 있을 정도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동아시아의 일본의 위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을 역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카드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거기에서 지소미아가 있는 것이고요. 네, 결국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보니까 24일입니다. 8월 24일. 네. 그리고 이 가기가 공포 시행되기까지가 3주 정도 걸리니까 만약에 공포가 되면 23일입니다. 이 시기가 묘하게 겹치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지소미아 카드를 이용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소미아는요. 1년마다 갱신합니다. 우리가 지소미아 이제 갱신 안 할 거예요라고 구두로 이야기하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번에 오늘 새벽에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이 뻔뻔스럽게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 못하면서 그 정보를 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모순된 행동이거든요. 그만큼 뻔뻔하게 일본은 한국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소미아라는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지소미아에서 일본의 역할은 어떤 걸 하냐면 예를 들어 중간에 기계를 통해서 뭐 전파 라든지 이런 것들 중간에 낚아채서 이렇게 듣는다라든지 이런 기계를 통한 이게 시긴트라고 해요. 시긴트 기법을 가지고 비밀 첩보 활동하는 것이고 우리가 제공하는 건 보통 휴민트를 활용한 인적 정보를 통한 정보 제공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엮여가면서 동북아시아의 정보를 일본한테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별로 없어요. 일본만 유리한 것이지.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이익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 때문에 진행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결정할런지는. 근데 23일 날 시행이 되고 24일 날 지소미아
평화가 이렇게 갱신되는 시기라고 한다면은 네. 그 사이에 앞으로 21일 남은 요 사이에 어떤 극적인 변화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일단 그 이번 일본 가기 결정에 따라서 지금 불매운동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더 장기화되고 혹은 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불매운동이 예전에는 어떤 뭐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네. 이거는 예상치 못하게 20대 젊은이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터넷에 급격하게 파급되고 있고 네. 투트랙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정부는 정부대로 니네 할 일을 해라. 우리 국민은 국민대로 불매운동 하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일본은 지금까지 계속 불매운동을 해왔어요. 한국에 대해서. 예. 삼성 휴대폰 잘 안 팔려요. 일본에서. 네. 전혀 안 팔려요. 팔리더라도 라벨 떼고 팔아요. 그 정도로 자동차 안 팔리고 그 정도로 일본은 불매운동이 생활화되어 있거든요. 네. 한국에 대한. 근데 한국은 지금까지 막 뭐 작년에 750만 여행 가서 8조 쓰고 막 왔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국민들로부터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거꾸로.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베 고맙다. 왜? 명확하게 우리 편이 누구고 상대편이 누군지 알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이 상황에서. 네. 이 상황에서 일본 편 들고 얘기하는 신문사, 이 상황에서 일본 편 들어서 이야기하는 정치인들 많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부터 이거는 장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혹시 남북 간의,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네. 불매운동을 비롯한 일반적인 일상화되어 있는 일본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불매운동만큼이나 한국 사람의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은 지속적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 인식이 확실히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오전 10시에 일본 가기에서 우리나라 백색 국가 제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유한 시사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